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5분 5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식연구소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10개 사람 속은 알아도 내 주식 주가는 모른다. 교수님께서도 공감하세요? 이게 좀 옛날에 하는 얘기고요. 요즘 MZ세대는 안 쓸 것 같은데 네. 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 주위에서 저희 친척, 뭐 친구,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결국 그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를 사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 미래라는 게 불확실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수업을 저희 대학원 하고 왔는데 좀 재밌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 학기 시작에 그 모의 투자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자기 돈을 투자 안 하고 개별 종목을 하나씩 골라서 이제 워런 버핏의 철학을 반영해서 종목을 고르라고 그러고 실제 경험을 하는 거죠. 주가가 왜 움직이고 이제 리스크 변동성을 느끼는 건데 저희 대학원이 33명 지금 20개국 넘는 다양한 학생들이 종목을 골랐는데 불행히도 3달 지났는데 오늘 집계해서 이제 시상을 했어요. 그래서 1등도 상을 주지만 꼴찌도 줍니다. 왜냐하면 꼴찌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 클래스가 3개월 동안 2% 평균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미국하고 한국 중심이 한 6, 7%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희 전문가 표현을 언더퍼폼 했다는. 근데 이제 이유를 보면 학생들 고른 종목이 뭐 셀트리온, 쿠팡, LG화학, 팔란티어, 미국에서 요즘 인기 있는 그다음에 우버. 그래서 뭐 좋은 종목을 고르기도 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거나 뭐 LVMH. 근데 결국 이 실패한 학생들은 그 기업의 성장성 및 리스크를 이제 제대로 너무 이제 3달이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게 상당히 어렵고 우리 그 대학원생들도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3달 동안. 정말 그 학생들이 그런 모의 투자 경험을 해본다는 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꼴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무슨 상을 주시나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이니까요. 그래서 상품권을 제가 줍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늘 있는 거고 예상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좀 잘 살펴보면 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 5가지가 있다면서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뭐 복잡할수록 이제 그것을 단순화시키는 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증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하고 도대체 무슨 변수에 의해서 내 주식이 움직이는지 알기 어려운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그 기업의 미래 이익 성장률, 앞으로 얼마큼 돈을 벌 것인가. 두 번째는 배당. 그다음에 아울러서 배당과 그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 소각하는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익 증가되는 것만큼 기업의 주가는 되게 올라가고 배당은 이제 주주가 받는 거니까 나의 수익률을 결정을 하죠. 그 외에 빚이 있는 기업은 재무 구조. 그다음에 4번째 기업의 그 거버넌스. 이거는 특히 이제 장기 투자가들한테는 아주 절실합니다. 내가 그 기업의 경영진 오너를 믿지 못하면 장기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몇 달 사이에 많은 그 논의가 됐던 금리, 인플레로 인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이런 5가지로 뭐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5가지의 면면을 저희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 주신 이익 성장률.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는 성장률이 좋고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오른다.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주가는 그 기업의 이익을 거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정비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두 종목을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투자가분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지난 10년 동안 순이익도 주당 순이익이 연 한 15% 증가했고 주가도 비슷하게 한 15%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요즘 빅테크 중에 잘 나가는 아마존은 네. 정확하게 지난 10년 동안 주가도 연 30% 올랐고 주당 순이익도 30% 올랐어요. 연. 그러니까 뭐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기업의 이익과 주가는 거의 비례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로 퍼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의미를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평당 얼마에 사느냐 이제 그런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뭐 네. 강남이 평당 1억이 넘었다. 이제 뭐 꼭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그 기업이 올해 버는 이익 대비 내가 몇 배의 그 기업을 사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퍼로 한 13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네. 삼성전자가 올해 버는 이익의 13배에 내가 사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증시가 또 재미있는데 그 기업의 장기 성장성과 그 기업의 퍼가 어느 정도 정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제 네. 데이터가 많은 미국을 놓고 보면 가장 그 대기업 중에 성장성이 높다는 아마존이 앞으로 5년 동안 연 한 30-40% 이익이 증가할 걸로 봅니다. 전문가들이. 네. 근데 퍼가 한 50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퍼가 높죠. 그러네요. 반면에 가장 성장이 낮는 뭐 AT&T 통신회사나 시티뱅크 큰 은행은 퍼가 10배가 안 됩니다. 이익이 증가를 못하니까.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익이 앞으로 5년 동안 연 한 1-20%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퍼가 네. 한 20-30배 사이. 그러니까 거의 이런 그 정의 상관관계가 장기 이익 증가율과 퍼와 있죠. 그래서 좋은 기업은 좀 높게 거래가 되는데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닌 게 앞으로도 프리미엄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계속 고속 성장을 할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투자가들, 아마추어 투자가들 입장에서 어려운 게 이제 미래를 내가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네. 실수를 안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네.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께서 장기 성장성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산업이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점점 21세기에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망한 산업에서 좋은 기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탄생한 거는 지금 21세기에 제일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의 초강자이니까 가능했고 네. 아마존은 고속 성장하는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의 최대 강자였고 또 이제 저희가 쉽게 뭐 많이 사용하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아주 좋은 그 스포츠웨어, 스포츠 신발 회사가 나타난 거는 그 산업이 지금 아주 고속 성장을 의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주의에서 이 업종이 좀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다. 그런 건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죠. 의류 같은 그렇죠. 데서도 보면 스포츠웨어를 요즘 뭐 양복 정장 안 하고 스포츠웨어가 대세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더 하나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안정적인 이익 성장률의 시장은 더 프리미엄을 준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한 기업은 매년 10%씩 이익이 성장을 해요. 10%. 근데 다른 기업은 한 해는 20% 성장했다가 다음에는 0%, 다시 20% 성장하고 0%. 그럼 평균을 내면 10%지만 네.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 좀 더 확실하고 그렇죠.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기업을 좋아하고 그런 기업을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래서 투자가들도 저희 개인 투자가들도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를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그 산업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게 배당과 자사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 배당과 자사주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네. 투자가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은 존재의 의미가 성장을 해서 그 과실을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하냐 하면 첫째 투자를 합니다. 기존 비즈니스에 증설을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R&D를 해서 신규 분야.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이제 M&A. 최근에 SK그룹이 뭐 M&A를 많이 해서 그 기업 가치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장기 투자를 해서 그것은 결국 이익의 증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다른 방법은 단기적으로 주주들한테 환원해 주는 게 이익 중의 일부를 배당으로 주주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 네. 다른 거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하는데 잉여 현금을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주식을 소각을 하면 상장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주주 가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은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네. 단기적으로 주주들한테 이제 리워드 환원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주를 위하는 기업들하고 네. 단기적으로 위하고 둘 다 아니면 혼용으로 하는 그런 회사마다 또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보면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데는 배당은 전혀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투자를 하고 신규 분야에서 좋은 성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하고 그 대신 성장이 낮은 기업들은 배당을 또 많이 하죠. 우리나라 이제 은행들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4,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장을 못 하니까 네. 버는 동에 많은 부분을 주주들한테 이제 돌려주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성장 단계에 따라서 기업을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업을 통해서 좀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배당하고 자사주가 주가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당은 직접 영향은 없지만 대개 배당을 지속적으로 결국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 좋은데 네. 당장 주가에 영향은 없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대개 기업이 비즈니스가 안정이 돼서 투자가와 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가 조금 높아져서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은 직접적으로 주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네. 어떤 한 기업이 100원의 이익을 내면 네. 그 회사가 상장 주식 수가 10주예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100원 나누기 10을 하면 10원이 되죠. 주당 순이익이. 네. 근데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한 주를 사서 소각을 하면 상장 주식 수가 10주에서 9주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순이익을 계산할 때 100원을 10이 아닌 9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11원이 되죠. 네. 그러면 나의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주가는 올라가고 그게 누적이 되면 그 회사는 더 퍼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애플이 이제 25배 퍼에 거래되는 게 지난 10몇 년 동안 주주 환원 정책을 꾸준히 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었죠. 한국 기업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높고 낮은 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대만이 배당을 한국보다 많이 줍니다. 한국이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는데 대만은 한동안은 5% 넘는 기업도 많았고 최근에도 3, 4%쯤 되는데 너무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당장 나는 1년 동안 높은 배당을 받지만 거꾸로 그 회사가 성장성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주는 어느 정도 배당을 받고 성장을 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서 두 개의 과실을 같이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컨비네이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 살펴볼게요. 재무구조인데요. 재무구조는 한마디로 재무구조가 탄탄하면 그 회사의 빚이 아예 없거나 적은 거겠고 재무구조가 불량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 빚이 그만큼 많다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빚은 레버리지는 우리가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집값이 올라갈 때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의 빚은 레버리지는 그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주는데 경영진이 너무 이제 욕심을 많이 내서 greedy해지면 빚을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나 그다음에 항공산업 이런 데들은 빚을 많이 쓰면 그 기업이
빚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주가가 제대로 퍼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기업들은 대부분 IMF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삼성, 현대 뭐 이런 대부분 대기업들이 빚을 거의 회피하고 순현금인데 일부 기업들이 너무 빠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빚이 많은데 네. 그런 데들은 한번 경기가 이제 하향 곡선을 겪으면 뭐 아주 그 재무 구조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주가는 그 경우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가 어떤 쪽에 투자를 하는지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게 이제 경영진의 어떤 경영 방침, 신문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면밀히 이제 체크해 보는 게 좋은 습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네, 주가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 금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몇 달 동안 그 우리 증시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인플레와 금리 네. 인상 가능성, 특히 이제 미국의 연준 관련돼서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기업의 가치는 주식의 가치는 미래에 그 기업이 벌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그 환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털한 요소가 있고 좀 복잡하긴 하죠. 두 번째는 주식과 다른 예금이나 채권과의 상관관계인데 이제 예금이나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면 그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주식이 더 매력이 있어 보여서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결국은 올라갈 텐데 금리가 올라가면 뭐 예금에 넣는 거나 채권에 넣는 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을 주니까 주식은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서 주식에서부터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펀더멘털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여간 금리가 올라가면 대개의 경우는 주식시장의 악재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또 예외적으로 항상 이게 주식시장의 그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적당하게 올라가서 금리가 적당하게 올라가면 기업의 이익이 더 좋아져서 이익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완전히 그 흑백으로 논리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미국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언제 인상하느냐 이걸 너무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원래 이제 선반영이라는 DNA가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 금리 인상 여부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4달 정도 거의 미국 연준의 그 방향, 생각, 그다음에 어떤 토론을 회의에서 했느냐에 시장에 관심이 맞춰서 네. 채권 시장은 맷집이 이미 생겼고 주식시장도 최근에 오히려 한두 달 사이에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죠. 그래서 맷집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지 않으면 지금 뭐 금리가 조금씩은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에 올라갈 텐데 네. 시장에 그렇게 큰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가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주식연구소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